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사는 기사 실기 엑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엑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기출문제 풀이할 수 있는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만 잘 이해를 하셨다라면은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유형들이 있을 건데요. 그 유형 중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그 다음 조금 높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바로 풀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 자, 초급 유형의 문제, 그 다음 중급 유형의 문제, 그 다음 좀 고급 유형의 문제,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좀 쉬운 유형의 문제부터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2년도 1회, 자, 2012년도 1회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를 제가 A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의미는 없죠.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가 쉬운 문제를 그냥 A형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A형의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첫 번째 기출문제를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좀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몇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엑셀을 이용을 해서 한 장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위쪽 부분이 이제 작업표라고 만드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어야 될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장, A4 한 장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표를 만드는 것만 잘 하시면은 작업표를 가지고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표를 좀 더 여러분들 집중해서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작업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표를 만들 때 이제 함수, 수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sumif라는 함수를 또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umif 함수를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강의 들으신 대로 그냥 따라오시고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쭉 들으시고 멈추시고 실습. 자, 쭉 들으시고 멈추시고 실습. 자,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절대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때 뭐 연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중간중간 이제 조금씩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를 바로 펼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문제 풀이를 실습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차근차근 할 겁니다.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키보드 키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입력을 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초보자가 이제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니까 엑셀 2007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고 해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i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기출문제의 개념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그 엑셀에 이제 그 작업할 내용들, 그 다음 뭐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엑셀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왼쪽에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문제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가라고 해서 작업표 작성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나라고 해서 그래프 작성이라는 파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4 한 장에 인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쪽은요, 작업표 영역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그래프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파트가 되는 거고, 그래프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크게 작업표를 작성하기 위한 파트,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한 파트,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뉘게 되고요. 자, 작업표를 작성하는 파트에서는 자료, 그리고 작업표 형식, 그리고 작성 조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자, 자료 파트는요, 우리가 성적표라는 것을 많이 만든다, 성적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자, 이것은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냥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점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평균이라든지, 총점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석차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문제지에 보시면은 작업표 형식이라고 해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성적표를 만드는데 성적표 양식은 이렇습니다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자, 이게 작업표 형식 파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총점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석차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조건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작성 조건이라고 또 있습니다. 3번에서 작성 조건이 있고요. 총점은 합계다. 평균은 점수들의 평균이다. 석차는 총점이 가장 큰 경우에 1로 하여서 이제 순위를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을 구할 수 있도록 작성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자료를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총점, 평균, 석차를 작성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업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작업표를 만들게 되면요. 이제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그래프는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프는 이 작업표를 가지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지만은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만드는 것은 간단히 끝나고요. 중요한 것은 작업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잖아요. 그죠? 잘못 만들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프도 잘못되는 겁니다. 작업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작업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자료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겠죠. 자료 입력할 때도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작성 조건을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수식이라든지 제대로 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프까지 문제없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공단 출제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업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회 A형을 보시면은 기본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업종, 회사명, 발행 주식수, 단기 순이익, 고정자산, 자본금.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 많죠? 자, 데이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력을 할 때요, 오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뭐 총점, 석차 이런 것이 이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작업표 형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목 있고요. 업종, 회사명, 액면가, 주당 순이익,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주당 캐시플로우,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 자료에서는 업종 회사명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근데 액면가라든지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은 위쪽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것들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 조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액면가는 자본금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나누어라. 자, 액면가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액면가는 자본금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나누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액면가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항목들은 그 데이터에서 수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지는 거고요.
이 데이터들은 바로 입력이 되겠지만은 이 데이터들은 실제 출력을 할 때는 포함이 안 되죠. 작업표에는 발행 주식수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죠? 없고 단지 이런 항목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원문자가 표시된 셀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함 해서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자, 원문자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나와 있죠.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정렬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치 데이터, 뭐 문자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도 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실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 조건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작업표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이 작업표 형식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이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액면가, 주당 순이익 이런 항목들의 값들도 수식을 통해서 다 구해지겠죠. 구해주고요. 자,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합. 자, 회사명에 보시면은 건설이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합을 구하는데 이런 조건이 또 붙어 있는 합을 또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7만원이란 것은 주당 순이익에 같은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에 대한 이제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당 순이익. 그다음 캐시플로의 합. 그다음 주당 캐시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업표를 완성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기출문제 원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표 계산 실무 작업. 자, 이렇게 해서 1번 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엑셀에 대한 문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엑셀 문제를 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는 뭐 액세스, 3번에는 뭐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지가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엑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작업표 작성. 그 다음, 그래프 작성. 이렇게 조건이 나오는데, 그래프는 다음에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작업표 작성에서 1번 자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하실 것은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지를 출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모니터 옆에 붙여 두시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데이터들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 2007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래쪽에 시트 1, 시트 2, 뭐 시트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의 이제 통합 문서, 하나의 파일에는 3개의 시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트는 뭐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의 시트에 모든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작업을 이렇게 쭉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저장하십시오. 저장을 이제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장 가서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들 작업한 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한 작업들이 내용들이 지워진다라면은 많은 시간을 다시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장은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위치. 자, 위치 정하시면 되겠죠. 일단 바탕화면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치라든지 파일의 이름은요. 파일의 이름은 시험장 가시면은 다 시험지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통 이제 뭐 비번호라고 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이름 대신에 부여를 받는 번호가 있습니다. 비번호라고 하는데 그 비번호가 파일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A001이라고 해서 비번호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 회사명, 발행 주식수. 자, 이것은 항목의 이름이 되는 거죠. 항목명, 뭐 필드명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요. 자, 항목명을 입력을 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항목명을 일단 두고요. 일단 빼고 실질적인 데이터만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 건설업. 자, 엔터. 자, 위에서 아래로 셀 이동할 때는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류업.
자, 그 다음 건설업. 자, 건까지만 제가 입력을 했는데 뒤에 자동 완성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엔터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데이터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입력은 제가 미리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행 주식 수,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숫자 입력을 하실 때 100, 뭐 500, 5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죠. 자,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요. 숫자가 키보드 위쪽에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한 연산 기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가급적 이용을 하시면은 숫자 입력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행 주식 수는 다 입력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뒷자리 보시면은 0이 좀 많습니다. 그죠? 0이 많아서 입력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타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 자료가 오타 발생을 하면요. 조건 처리를 해도 그 결과는 뭐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건 처리,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수식 잘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원본 데이터가 원본이 다르면은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입력 요령 좀 말씀을 드리면요. 데이터 보시면은 1, 2하고 뒤에 0이 5개가 있고 4다음에 0이 5개, 8다음에 0이 5개가 있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5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5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는 그 경우에 맞도록 입력하시면 되고요. 5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복사를 하는 거예요. 셀을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셀의 값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복사할 범위를 드래그를 하시고, 자, 여기서 컨트롤 C, 키보드에서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복사해 두시고, 그 다음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8만 입력하고 컨트롤 V 하십시오. 자, 복사는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 V. 자, 이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다 사용이 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14 입력하고 컨트롤 V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 자료 다 입력을 했는데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오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력할 때 신경 쓰셔서 오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입력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자, 저장은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지 하고요. 문제지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과연 맞는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자료. 자, 이 자료하고요. 여러분들 작업한 엑셀 파일하고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은 자, 유통업, 뭐 제약업 뭐 이러다 보면은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혼란이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확인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확인을 했지 이런 식으로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한번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개의 데이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시면은 줄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데이터 줄 쭉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총 몇 개입니까? 20개죠. 자,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그 시험지에 나와 있는 줄수 그리고 입력한 줄수하고 맞는지 20줄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잘못 입력해서 19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21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그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항목 뭐 5개씩 이렇게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자, 쭉 이렇게 입력을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타가 없다. 그러면 가장 좋고. 자, 그런데 뭐 잘못 입력을 해서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X. 컨트롤 X는 잘라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조선건설을 두 번 입력을 해서 이제 한 줄이 하나의 셀이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21줄로 입력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값을 지워주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한번 눌러서는 안 됩니다. 딜리트 키 그냥 눌러서는 안 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삭제 있습니다. 삭제해서 셀을 위로 밀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조선건설을 삭제를 했을 때, 나머지 셀, 이 셀들을, 아래쪽에 있는 셀들을 위로 밀 거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맞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밀게 되면은 줄이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또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C 누르시고, 뭐, 컨트롤 V, 복사도 할 수도 있고요. 자, 되돌리기 하시려면은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취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다 보니까, 한 줄이 빠졌어요. 그럼 삽입하시면 되겠죠? 일단 빈 셀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 자, 지금 이 범위가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 클릭, 자, 삽입. 자, 누르시면 여기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 삽입. 자, 빠진 행이나 열이 있으면은 삽입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이 데이터가, 자, 되돌리기 하고요. 만일 이 데이터가, 자, 이 데이터 앞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잘라내기 하십시오. 잘라내기 하시고, 자, C 앞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잘라낸 셀 삽입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여기 있던 이제 행이나 열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되고 수정하는 경우, 물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데이터 입력을 하면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의 행이 빠진다든지 하나의 셀의 값이 빠진다든지 뭐 위치가 제대로 이제 입력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동을 하고 복사를 하고 삽입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X 잘라내기. 그죠? 자, 이런 단축키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여지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 쉽게 어떤 위치라든지 복사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장 가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장 가시면은 평소에 연습했던 것보다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느긋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엑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항목의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삽입. 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업종. 자, 업종 제가 누르고요. 업종 누르고 금방 셀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동을 할 때 키보드에서 탭키 주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방향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키보드에 보시면은 ESC, 빠져나올 때 ESC, 셀을 뭐 복사를 했던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럴 때는 ESC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탭키 누르면은 이제 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방향키 이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셀의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목 이름도 자, 제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셀의 사이즈보다도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항목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범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열이 되겠죠. 열 이름 열 머리글에다가 머리글과 머리글의 경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화면 멈추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자료 입력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입력하실 때는 항상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 기본 데이터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항목 하나씩 입력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가로로 이제
가로로 이제 행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것은 텍스트고 이건 숫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 숫자면 숫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좀 더 빨리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다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작업표 형식을 보시고 이 형식에 맞도록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업종 회사명은 입력을 했지만은 액면가라든지 주당 순이익, 자, 여기서부터는 입력 자료에 없잖아요. 그죠? 자, 추가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액면가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탭키 주고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 자, 캐시, 플로, 주당, 자, 탭키 주시고요. 자, 이것도,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 자,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작업표에 제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 삽입. 자, 비번호. 자, 제목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이죠. 업종별 영업 분석표가 제목이고요. 괄호 열고 괄호 닫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것은 시험장 가시면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번호가 A001이다. A001 괄호 닫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비번호하고 A001 사이에 이제 콜론이 입력이 되었는데, 자, 콜론이 어디 있냐면은, 자, 엔터키 왼쪽에 보시면은 콜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대를 하면요, 점이 2개 있고요. 그 다음 쉼표가 포함된, 자, 기호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 키를 누르시면은, 자, 이것을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세미콜론이 입력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입력할 것은 이제 콜론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자, 이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제 콜론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작업표가 작성된 그 영역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업종 회사명은 기본 자료에서 가지고 와서 입력이 됐고요. 자, 나머지 항목들은 이 항목의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 조건에 맞도록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입력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래쪽 부분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작성 조건에 맞도록 하나하나 조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제목 서식은 18에서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표시 그리고 해당 비번호를 기재를 해라. 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작업표를 보시면은, 자, 제목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업종부터 해서 주가 수익 비율까지를 너비로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A 첫 번째 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범위 선택을 끝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병합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십시오. 자, 가운데 맞춤이 되었고요. 자, 밑줄 표시하시고, 자, 밑줄 표시하시고, 작업표에 보시면은 밑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밑줄 표시하시고, 폰트의 사이즈는 18에서 2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작은 사이즈로 하십시오. 왜냐면은, 그래프까지 다 만들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글자의 폰트 사이즈가 커서 출력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건에 나와 있는 폰트의 사이즈에서 작은 폰트로 이제 사이즈를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끝났죠. 비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었고요. 자, 조건 처리가 다 된 것은 가급적이면은 시험지에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실제 결과물하고 비교할 때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점검할 때 빠진 것이 없나 체크할 때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죠. 뭐 임의의 서체를 이용을 해라. 됐고요. 자, 그럼 답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원에서 이제 액면가를 구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빼줘라. 자, 액면가는, 자, 등호로 해서 수식 시작을 해야겠죠. 자본금 나누기 발행 주식수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된 수식은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은 똑같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셀을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입력이 되었네요. 그죠? 자, 밑줄, 자, 줄 표시하시고, 그 다음 주당 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에다가 나누기 발행 주식수, 자, 엔터. 자, 마찬가지입니다.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캐시플로. 자, 캐시플로 부분 잘 보셔야겠네요. 퍼센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단기 순이익에다가 더하기 고정자산의 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정자산의 20%. 고정자산의 20%라고 하게 되면은 곱하기 2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트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백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수량을 100으로 보고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을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전체라고 봤을 때 이것을 100으로 보는 거죠. 100으로 봤을 때 2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이 100%일 때 20%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는 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100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20%는 0.2가 되는 겁니다. 자, 0.2를 계산하는 방법은 1에다가 곱하기 이제 20%는 0.2가 되기 때문에 0.2를 곱하시면 0.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연봉 계산할 때 연봉이 만일 100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이다. 그러면 연봉의 10%다. 연봉의 10%. 연봉의 10%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100에다가 10%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10%라는 것은 0.1을 뜻하는 겁니다. 0.1을 뜻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은 10이 되는 거죠. 10. 그래서 100이라는 연봉이 있다. 그럼 이 100이라는 숫자에 10%가 되는 것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의 20%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정자산에다가 곱하기 20% 해주시면 돼요. 혹은 곱하기 0.2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당 캐시플로우는 자, 캐시플로우에다가 나누기 발행 주식수, 자, 엔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쭉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5번에 주가 수익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가에다가 주당 순이익을 나눠주셔야겠죠. 자, 액면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자, 엔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단해서 조건이 붙었네요. 주가 수익 비율은 퍼센트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백분율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백분율로. 그래서 0.083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소수점 아래의 숫자 값을 가집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깔끔하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0.08이 백분율로 바뀌게 되면은 8%가 되겠죠. 자, 백분율로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에 가시면은 백분율이라고 있어요. 백분율.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쭉 드래그를 해서 자, 나머지 셀에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 7번, 8번, 9번 회사명에 건설이 포함된 해당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 자, 건설이 포함된 합을 구하는데 자, 주당 순이익 그리고 캐시플로우, 주당 캐시플로우까지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합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은 여기 X가 표시가 되고 합을 구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10번에 보시면은 주당 캐시플로우가 만 이상, 2만 미만의 회사의 합을 구하라. 그것은 주당 캐시플로우, 이 값 하나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썸이프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